김정일의 곁에는 언제나 충성의 맹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충성은 언제나 피로 끝났다.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언제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김정일은 평생 의심 속에 살았고 끝내 자신을 지키던 사람들에게서조차 공포를 느꼈다. 그의 마지막 곁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충성의 대가로 사라졌다. 김정일은 젊은 시절부터 완벽한 통제와 비밀주의로 알려졌다. 그는 김일성의 후계자로 낙점된 순간부터 이미 권력을 나누는 법을 잊었다. 그의 눈에 측근은 언제나 위험한 변수였다. 누군가가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인기가 많거나 너무 충성스러워도 위험했다. 왜냐하면 충성심이 깊을수록 언젠가 배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국열, 김국태, 장성택, 그리고 김용순. 그들은 모두 김정일을 위해 일했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그들 중 누구도 끝까지 믿지 않았다. 김정일이 권력을 쥔 1980년대 중반, 그는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 아래 철저히 권력 기반을 다졌다. 그는 영화, 예술, 정보, 군을 모두 손에 넣었고 체제의 구석구석까지 통제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늘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김용순이었다. 김용순은 김정일의 외교 파트너이자 당시 북한의 대외 전략을 총괄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교관으로 김정일이 가장 신임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남북 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며 그는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김정일은 그가 외부 세계와 너무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외부와의 교류는 곧 사상의 오염이었고 그건 곧 배신의 가능성이었다. 결국 김용순은 평양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이후 어떤 공식 기록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장성택이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이었다. 그는 젊고 야망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김정일의 가족이었다. 그는 김정일의 경제 정책과 조직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김정일이 병약해지기 시작하던 시기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장성택을 두려워했다. 그가 권력을 나누지 못했던 이유, 그가 끝까지 가족조차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그림자로 불렸다. 그는 김정일의 명령을 실행했고 때로는 그보다 앞서 움직였다. 김정일이 병원에 머물던 시기 장성택은 모든 보고를 직접 받았다. 그는 사실상 섭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김정일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의 곁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김정일은 늘 말하곤 했다. 측근은 언제나 교체되어야 한다. 그의 말대로 장성택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에 숙청되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이미 김정일 시절에 뿌려졌던 것이다. 그의 권력 욕망, 그리고 김정일의 의심이 충돌한 결과였다. 그때부터 김정일의 주변은 더욱 좁아졌다. 그는 점점 자기 자신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갔다. 김정일의 마지막 측근들 중에는 오국열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그는 김일성의 항일 동지의 아들이자 북한 정보기관의 핵심이었다. 그는 김정일에게 충성을 넘어 맹목을 바쳤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충성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한 존재로 변했다. 김정일은 한 번이라도 그가 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를 멀리했다. 오국열은 결국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병으로 은퇴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가 숙청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북한에서 병으로 물러났다는 말은 곧 정치적 사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생애 마지막까지 측근 교체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대신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시스템은 바로 감시의 체계였다. 모든 간부는 서로를 감시했다.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체계 속에서 김정일은 외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없앴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되었다. 2008년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는 말을 잃었고 움직임이 느려졌다. 그 시기 북한은 그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숨겼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세대 교체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정일은 병상에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그의 명령은 더 이상 즉시 실행되지 않았다. 그의 측근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그의 아들 김정은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쥐었다. 김정일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서서히 권력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세운 체제는 이미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마지막 생일 연회에서 그의 곁에는 몇 명의 측근만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는 오국열, 리제강, 김양권이 있었다. 리제강은 김정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는 체제의 선전과 내정 전반을 담당했으며 김정은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는 2010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북한에서 교통사고는 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단어였다. 그의 죽음 이후 김정일의 주변은 더 조용해졌다.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평양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공식 발표 전까지 그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그의 시신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북한인들은 울었지만 그 눈물의 절반은 공포였다. 그가 떠난 뒤 그의 측근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리제강, 김양건, 장성택, 김기남, 김정일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김정은의 시대에 모두 숙청되거나 고립되었다. 김정일의 체제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았고 의심이라는 칼날로 그들을 잘랐다. 그는 완벽한 권력을 꿈꿨지만 결국 그 권력은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의 마지막 곁에는 충성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만이 남았다. 북한의 권력은 지금도 그 원리를 따른다. 김정일이 만든 공포의 시스템은 김정은에게 그대로 물려졌다.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은 사라진다. 누군가가 너무 멀어지면 다시 끌어온다. 충성과 의심, 사랑과 배신은 북한 권력의 두 축으로 남아있다. 김정일의 마지막 측근들은 이제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그들의 충성은 김정일의 생존을 위해 쓰였고 그의 죽음 이후엔 잊혀졌다. 그들은 김정일을 지켰지만 김정일은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충성은 김정일의 불안을 위한 재물이 되었다. 그의 세계에서 충성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존재의 소멸이었다. 북한의 권력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는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 김정일. 그의 곁에 남았던 마지막 사람들은 그가 만든 세계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다.